옛날 아주 먼 곳에 용왕이 살고 있는 바다의 깊숙한 곳에 용궁이라는 아름다운 궁전이 있었습니다. 용왕은 모든 바다 생물들의 왕이었지만 어느 날 그는 심각한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몸이 날마다 쇠약해지던 용왕은 바다 최고의 지혜로운 거북 별주부를 불러 그의 병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별주부는 용왕을 간절히 위하는 마음으로 여러 바다의 무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육지에 있는 산 속의 사슴이 용왕의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 약초에 대해 알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별주부는 용왕의 명에 따라 위험을 무릅쓰고 육지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육지에 도착한 별주부는 숲을 조심스럽게 탐험하며 사슴을 찾습니다. 마침내 마주한 사슴에게서 약초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었습니다. 사슴은 놀랍게도 용왕의 병을 치료할 방법을 알고 있었지만 그 대가로 별주부에게 어려운 부탁을 합니다. 그것은 용왕의 용궁에서 가장 고귀한 진주를 대신 가져다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별주부는 사슴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용궁으로 돌아와 용왕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용왕은 고민 끝에 자신의 병을 고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고 생각하여 진주를 내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별주부는 다시 육지로 돌아와 사슴에게 진주를 건네주고 약초를 받았습니다. 별주부는 약초를 가지고 용궁으로 돌아와 용왕에게 건넸고 용왕은 약초로 인해 서서히 건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용왕은 고마움으로 별주부에게 큰 보상을 주었고 모든 바다 생물들에게 별주부가 용궁을 위한 큰 일을 해냈음을 알렸습니다. 또한 진주를 가져간 사슴 역시 자신의 부탁을 들어준 별주부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 후로 별주부는 바다와 육지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며 새로운 모험으로 이어지는 여러 일을 마주하게 되었고 그의 지혜와 용기는 오랫동안 바다 생물들과 육지의 모든 동물들에게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별주부전이라는 이야기는 용궁과 육지를 잇는 우정과 용기의 상징으로 길이길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어느 작은 마을에 착한 오누이가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가난했지만 서로를 아끼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어머니는 시장에 가게 되어 혼자 집을 지키고 있던 오누이에게 절대 낯선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당부했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없는 동안 집으로 곰을 쓴 호랑이가 찾아왔어요. 호랑이는 어머니가 오신 척하며 문을 두드렸고 순진한 오누이는 그만 문을 열고 말았어요. 그 순간 호랑이는 본 모습을 드러내며 오누이를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오누이는 깜짝 놀라 집 밖으로 도망쳤고 호랑이는 그들을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오누이는 필사적으로 도망쳤지만 호랑이는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때 오누이는 하늘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늘님, 저희를 구해주세요. 그 순간 하늘에서 밧줄이 내려왔고 오누이는 그 밧줄을 붙잡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작은 동생은 밧줄을 먼저 잡지 못해 필사적으로 오누이가 잡고 있는 줄을 잡았어요. 그리곤 오빠의 손을 3개 잡으며 간신히 둘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답니다. 호랑이는 그 모습을 보고 나도 하늘로 가야겠다고 생각했고 하늘에 기도해 밧줄을 내려달라고 했어요. 하늘은 호랑이의 간청에 기도를 들어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썩은 밧줄을 내려보냈어요. 호랑이는 그 밧줄을 잡고 올라가려 했지만 밧줄은 금세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호랑이는 땅으로 떨어지며 그만큼 충격을 받고 말았고 더 이상 오누이를 괴롭히지 못했답니다. 오누이는 하늘에 올라가 안전하게 머물 수 있었어요. 하늘은 착한 오누이를 해와 달로 만들어주셨어요. 오빠는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는 따뜻한 해가 되었고 동생은 조용하고 아름답게 밤을 밝히는 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이 된 오누이는 항상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세상의 영원한 빛이 되어 사람들을 비춰주었답니다. 이렇게 해서 착한 오누이는 서로를 영원히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와 사랑을 전해줍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해가 뜨고 달이 뜰 때마다 오누이의 착한 마음을 기억하며 하늘을 바라본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숲속 깊은 곳에 자그마한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에는 한 가난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철수였다. 철수는 아내와 2 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지만 늘 먹고 살기 바빠 행복한 나날을 보내기 어려웠다. 철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숲으로 향했다.
그는 나무를 베어 그 나무를 마을 시장에서 팔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철수는 평소 가지 않던 숲 깊은 곳으로 나무를 베러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그는 놀랍도록 맑은 연못을 발견했다. 연못은 주변 나무들에 둘러싸여 그림 같은 경치를 자아내고 있었다. 철수는 그곳에서 잠시 쉬며 주변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어디선가 새들의 노랫소리처럼 맑고 고운 노래 소리가 들려왔다. 호기심에 이끌린 철수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조용히 다가가 보았다. 그리고 연못가에 도착하자 그곳에는 놀랍게도 선녀들이 목욕을 하고 있었다. 선녀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듯 아름다웠고 철수는 그들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말았다. 철수는 선녀들의 옷이 연못가에 이틀리 퍼울기드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장난기 가득한 마음으로 옷 중 하나를 살짝 숨기기로 했다. 이윽고 목욕을 마친 선녀들은 하나둘씩 옷을 입고 하늘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가장 어린 선녀는 옷이 없어 어쩔 줄 몰라 발을 동동 굴렀다. 철수는 소나무 뒤에서 그녀를 지켜보며 고민에 빠졌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는 곧장 선녀에게 다가가 옷을 돌려줬다. 철수의 행동에 감동한 선녀는 그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자신을 서원이라고 소개했다. 서원은 철수에게 자신의 옷을 가져간 대가로 어떤 소원이든 하나 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철수는 고민 끝에 저의 가족이 늘 행복하고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세요 라고 진심 어린 소원을 말했다. 서원은 미소를 지으며 철수의 손을 잡고 눈을 감고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순간적으로 밝은 빛이 철수를 감쌌고 그는 신비한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고 나서 서원은 아름다운 날개를 펼치고 하늘로 날아갔다. 이후 철수의 삶은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숲에서 베어오는 나무들이 전보다 훨씬 더 감나가는 목재로 자라나졌고 마을에서 그의 명성을 들은 사람들이 멀리서도 찾아와 나무를 사갔다. 그의 가족은 더 이상 굶주리지 않게 되었고 행복한 나날들이 계속되었다. 철수는 그날의 놀라운 경험을 이웃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그 이야기를 사실로 믿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녀가 준 은혜를 잊지 않으며 열심히 일하고 타인을 도우며 행복한 삶을 지속했다. 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을 넘어 후대까지 전해졌고 사람들은 그 마음씨 좋은 나무꾼의 이야기를 들으며 선한 행동에 대해 돌아보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의 한 마을에 사이 좋은 오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똑똑하고 용감한 소년이었고 여동생은 온순하고 사랑스러운 소녀였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오누이를 위해 매일같이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산에 올라 딸기를 따러 가셨습니다. 아이들은 집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저녁 무렵이 되어 어머니가 돌아올 시간이 되었음에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아이들은 걱정이 되어 산길을 따라 어머니를 찾아 나섰습니다. 산속 깊숙이 들어갔을 때 저 멀리 어머니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어머니는 평소와 다르게 이상한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한 무서운 호랑이가 어머니의 옷을 입고 자신을 위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호랑이는 아이들을 보자마자 달려들기 시작했고 오누이는 필사적으로 달아났습니다. 오빠는 여동생의 손을 굳게 잡고 길을 따라 달리며 끊임없이 앞을 향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점점 가까워지고 아이들은 지쳐갔습니다. 그때 오빠는 기지를 발휘하여 지혜로운 꾀를 부리기로 했습니다. 바로 근처 나무에 올라가기로 한 것입니다. 오빠는 여동생을 부축하여 나무 위로 올라가고 나무의 높은 곳으로 올라가 호랑이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집요하게 나무를 장악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오빠는 하늘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만약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저희를 도와 주십시오. 그때 기적처럼 하늘에서 동화줄이 내려왔습니다. 오빠와 여동생은 그 동화줄을 붙잡고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도 순순히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호랑이 또한 하늘로 올라가려 하자 다른 동화줄이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동화줄은 호랑이를 속이기 위한 썩은 동화줄이었습니다. 호랑이는 동화줄을 잡고 올라가다가 그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오빠와 여동생은 하늘에서 해와 달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오빠는 해가 되어 낮을 밝히고 여동생은 달이 되어 밤을 환하게 밝혀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영원히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세상 사람들을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지만 그들의 인연과 사랑은 언제까지나 이어져 있었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작은 마을의 끝자락에 오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용감하고 씩씩한 소년이었고 여동생은 사랑스럽고 총명한 소녀였지요. 그들은 세상 그 무엇보다 서로를 아끼며 매일같이 들판에서 뛰어놀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두 아이의 어머니는 시장에 나가며 조심히 집을 지키라는 당부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장을 보러 갈 때마다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오시곤 했으므로 오누이는 늘 그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날따라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아 걱정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고 드디어 문 밖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누이는 반갑게 문을 열었으나 어머니가 아닌 커다란 호랑이가 서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매섭게 으르렁거리며 아이들을 향해 한 발 다가왔습니다. 겁에 질린 오누이는 재빠르게 문을 닫고 숨었습니다. 호랑이는 문을 두드리며 얘들아, 나는 너희 어머니의 친구란다. 어머니가 너무 무거워서 장을 도와달라고 하셨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누이는 그것이 거짓임을 눈치챘지만 호랑이는 계속해서 관계를 시도했습니다. 결국 호랑이는 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누이는 급히 창문을 열고 도망쳤습니다. 두 아이는 마을 뒷산으로 향하는 가파른 길을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마침내 지쳐 쓰러질 것만 같을 때 그들은 자주 찾던 작은 연못가에 도착했습니다. 동생은 기도하듯 손을 모으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금빛 사다리가 내려왔고 오누이는 주저하지 않고 사다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호랑이는 사다리를 따라 올라가려 했으나 사다리가 미끄러워 자꾸만 떨어졌습니다. 호랑이는 이를 갈며 분노했지만 결국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늘로 올라간 오누이는 달과 해가 되어 어둠과 밝음을 나누어 세상을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는 용감한 해가 되어 낮의 하늘을 빛냈고 여동생은 눈부신 달이 되어 밤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함께 있었던 것처럼 늘 하늘에서 함께 지켜보며 서로를 도왔습니다. 이처럼 해와 달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고 밝혀주는 존재로 남았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가끔씩 하늘을 바라볼 때 그 오누이를 떠올리며 서로를 아껴야 한다는 교훈을 가슴속에 새기곤 했습니다. 그렇게 해와 달이 된 오누이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가족의 소중함과 서로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배워갑니다. 그래서 해와 달이 떠오를 때마다 우리는 곧 그 오누이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지요.